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질환과 함께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왜 이러한 약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황반변성이란, 먼저 황반변성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우리 눈의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중심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약 90%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반면 습성 황반변성은 약 10%를 차지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형태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습성이라는 이름처럼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옵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가장 큰 문제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과 부종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를 안구 내 출혈이라고 하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2부 고령 환자의 이중고 -2 질환의 동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반변성처럼 고혈압, 심방세동,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도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황반변성과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와파린이 대표적인 항응고제이고 아스피린이 대표적인 항혈소판제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전 생성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물들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게 이러한 약물이 안구 내 출혈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3부 획기적인 대규모 연구 결과.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와 김민석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무려 9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안구 내 중증 출혈로 유리체절 제수를 받은 환자 1,622명과 대조군 6,488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0월 16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되었으며 매우 중요한 발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를 복용한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리체절 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달랐습니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증가했고,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무려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약물 복용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복약 수능도가 높은 환자군, 즉 처방받은 대로 성실히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부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주의사항.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항혈전제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치료제입니다. 우세준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군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협진과 맞춤형 처방입니다. 안과 의사와 내과 의사가 함께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각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습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황반변성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두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군의 출혈,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더욱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넷째,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과와 내과 전문의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안군의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함께 복용하면 위험이 2.3배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물 복용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과와 내과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각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진료과 간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정기 검진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